여러분 평생 매일매일 365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괄사하고 관리하고 레이저 받을 자신 있으신가요? 턱보톡스 같은 그런 활동이에요. 제가 왜 살이 안 찐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가기 전에 빨리 찍어보는 영상인데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한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럽다는 말도 진짜 많이 들었고, 저렇게 먹는데 왜 먹는 만큼 살이 안 찌냐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아니고 그냥 살이 안 찌는 습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습관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잠깐 영국에서 공부하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되게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살이 진짜 많이 쪘었어요. 제가 그 전에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40kg대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뭐 유지하려고 유지한 게 아니고 항상 그 몸무게에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영국에 가서 한두 달도 안 돼서 바로 뭐 47 이렇게 가더니 48, 9까지 쪄왔다는 그런 걸 보면 사실 저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한국 돌아오니까 다시 이 몸무게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삶의 루틴을 가졌길래 이렇게 됐는지 제가 열심히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살짝 친구랑 얘기를 하고 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왜 살이 안 찐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 안 찌는 사람들이 하는 습관은 바로 밥 먹고 조금 있다가 간식 먹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막 떡볶이를 먹었어요. 떡볶이를 먹고 좀 부족한데 우리 피자도 시킬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자가 배달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배가 불러지는 경험이라던가 이런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나는 분명 지금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0-30분 기다리다 보니 배가 안 고파졌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밥 먹고 나서 바로 간식 땡기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밥을 먹으면 뭐 마실 것도 땡기고 디저트가 땡기거든요. 그래서 저 요즘에는 두쫑쿠에 빠져 있어가지고, 두쫑쿠 유행은 많이 지났지만 근데 밥 먹고 나서 바로 디저트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느릿느릿 먹는 사람들이 빨리 먹는 사람들보다 더 적게 먹고 더 조금 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랑 좀 연관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 밥 먹고 나서 바로 디저트 드시지 마시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기다려 보시면 배가 갑자기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디저트 들어갈 자리는 남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20-30분만 지나면은 바로 배가 엄청 불러와요. 포만감이 바로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렇게 먹었던 게 20-30분 뒤에 위에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느껴지는 건지 뭔지 20-30분 있다가 먹으면 확실히 디저트를 좀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 안 찌는 습관은요, 바로 많이 걷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진짜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한 정류장, 두 정류장 정도의 버스 정류장 거리는 그냥 걸어 다녔어요. 이렇게 버스를 탈 만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예전에는 지하철도 한 정거장 정도는 무조건 걸어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고, 그리고 저는 지하철에서도 많이 급한 거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잘 안 쓰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좀 걸어서 올라가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최대한 안 타는 거, 그리고 어딜 갈 때 계단 이용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엘리베이터가 좀 답답하게 느껴져서, 여러분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물에 있는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계단으로 많이 다녔어요. 예전에 패션 회사에서 막내로 있을 때도
이렇게 각 부서들을 돌아다니면서 서류도 전달해주고 서류 받아오고 이래야 되는 업무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저는 무조건 계단으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상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하는 게 좀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서 뭐 운동도 할 겸 계단 타고 가자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그런 성격이 살을 안 찌게 만들지 않았나. 확실히 계단을 타고 다니면 허벅지라던가 엉덩이에 운동이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기다릴 거 없이 가면 되니까 되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한 정류장, 두 정류장 정도는 걸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은 되게 일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각하는 일도 별로 없어집니다. 제가 이런 걸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가적인 이익들이 따라온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유산소잖아요. 살이 빠지는데 제일 중요한 유산소. 특히 이렇게 버스 정류장을 가는 거, 그리고 계단을 걷는 거, 이런 것들은 막 땀이 날 정도로, 뻘뻘 땀이 날 정도로 힘든 활동들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나중에 제가 언젠간 소개시켜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존투 유산법이라고 해서 땀이 막 뻘뻘 비 오듯이 흘리거나 막 심장이 헬딱헬딱거릴 정도로 유산소를 하는 것보다 적당히 존 2 정도의 적당한 힘듦으로 걷고 심장이 뛰고 땀을 송글송글 맺힐 정도만 하는 유산소가 지방을 더 빨리 태우고 더 잘 태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적당히 계단 오르고 한두 정류장 정도 걸어가고 하는 정도가 딱 그 존투 유산소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막 산책하듯이 걷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니기 때문에 딱 살 빼기 좋은 습관이 아니었나. 뱃살을 빼는데 제일 좋은 게 걷는 거, 뛰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래서 뱃살이 많이 안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는 운동으로 다른 거는 저는 머리 감을 때 있어요. 이건 그냥 저의 옛날부터의 어떤 습관 같은 건데요.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머리 이렇게 기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머리 이렇게 엎어놓고 머리 감으시잖아요. 이게 저도 서서 머리 감고 싶지만 이렇게 머리가 물에 젖으면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등에 샴푸나 이런 게 묻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등 피부에.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 엎드려서 머리를 감는데 그러면은 허리가 아파질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그때부터 머리 감을 때마다 스쿼트 자세를 하고 머리를 감거든요. 스쿼트 자세도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서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의 스플릿 스쿼트 같은 느낌으로다가 해가지고 머리를 감아요. 코어에 힘을 딱 주고.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저의 기초 근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거를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살이 안 찐다는 말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그런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자취할 때도 설거지할 때 항상 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자세를 많이 했었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절대 짝다리 짚지 않고 약간 이렇게 다리 이렇게 사이드로 뻗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자세들을 저도 모르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습관이 되면서 일상 속에 제가 하는 운동들이 좀 숨어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 머리 감을 때 스쿼트 하기, 아니면 세수할 때 그냥 허리 둥글게 구부리지 말고 데드리프트 같은 자세로 세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설거지할 때 발 뒤꿈치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진짜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종아리나 발목 안전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 안 찌는 사람들의 습관은 바로 음료수 안 마시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슬림 탄탄이 절대 하지 않는 습관 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음료수를 진짜 거의 안 마십니다. 제가 지금 앞에 준비하는 것도 물이거든요. 저는 물이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물이 하나도 안 비리고 여기 안에 레몬이나 이런 거 안 타도 저는 물이 잘 넘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옛날부터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부터 물만 많이 마셨어요. 저는 탄산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인공 향료가 들어간 느낌의 음료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심지어 저는 전해질 음료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물이 진짜 맛있어요. 그냥 정수물, 냉수나 따뜻한 물 말고 그냥 미적지근한 정수물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저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을 제가 살면서 아직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 같은 취향이 살을 안 찌게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일단 붓기도 완화해주고 피부도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가 뭐 탄산이라던가 액상과당 먹는 대신에 물을 마시면 진짜 좋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 달렸던 댓글 중에 하나가 요즘엔 제로 음료가 많아서 음료수를 마셔도 살 안 찐다. 그냥 음료수 먹어라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제로 칼로리라고 해서 살이 안 찌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든 단맛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든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 몸에 흡수되면서 그걸 계속 원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들 몸은 물을 원하고 있어요. 진짜 물 많이 마셔주셔야 되고 이 물을 많이 축적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 하실 때도 퍼포먼스도 훨씬 더 좋게 만들고요. 여러분들 피부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잠도 훨씬 더 잘 자고요. 붓기도 쫙 빠지고요. 붓기가 살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 거 아시죠? 물을 많이 마셔주시면 붓기 싹 빠집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변비에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소문난 모닝 똥쟁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민망한데 저는 모닝똥에 성공을 안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살면서. 이 34년을 살면서 모닝똥에 실패한 날이 5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배변 활동을 잘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게 바로 이 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유산균 먹으면서 물 한 컵 먹기예요. 미지근한 물 한 컵 먹기. 그냥 이렇게 한 컵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갑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너무 자극적인 음식과 이런 수분 섭취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시다 보니까 배변 활동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살도 찌고 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 꾸준히 잘 드셔보시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피부 건강 그리고 배변 활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물 꼭 많이 드시길 바라고 저는 뭔가 양을 정해서 먹기보다는 그냥 항상 집에 있으면 손에 이렇게 컵이 들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부모님이랑 살 때도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주연이는 항상 손에 머그컵이 있다. 주연이 옆에 주변에 항상 컵이 있다. 그 컵에 물이 담겨있다. 의식적으로 컵을 항상 옆에다가 두고 있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컵이 있잖아요. 예쁜 컵에다가 물을 담아 마시면 조금 더 자주 먹고 싶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살 안 찌는 습관은 바로 아침 식사하기입니다. 아침 식사의 힘이 다이어트에 진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냐면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하루를 보내면 점심, 저녁의 양이 줄어들어요. 에이 싶으시죠? 근데 진짜예요. 저는 예전에 자취할 때도 그렇고 부모님이랑 살 때도 그렇고 출근하거나 등교하기 전에 항상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가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제가 부모님이랑 살 때도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혼자 살 때도 항상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고 출근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아침에 든든하게 먹고 9시에 출근을 하면은 12시에 배가 안 먹고 출근할 때보다 훨씬 덜 고파요. 그래서 점심 자체를 그렇게 거하게 먹지 않게 되고 이 거하게 먹지 않는 습관이 계속되면은 양 자체가 좀 크게 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당히 배부른 느낌을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는 느낌? 우리가 계속 배가 너무 고프고 목에 갈증이 너무 심하고 그러면 사람 몸이 자연스럽게 짜고 달고 맵고 이런 거를 자꾸 원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계속 배가 좀 차 있는 상태, 좀 든든한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은 그런 자극적인 걸 원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든든하게 밥에다가 뭐 계란 후라이, 김치, 뭐 참치 캔 요 정도만 해서 먹었거든요. 저는 자취할 때 그렇게 먹기도 하고 김에다가 밥 싸서 반찬 몇 개 먹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라도 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그리고 회사에 와서 혹은 학교에 와서 점심을 드셔보시면 점심에 먹는 양이 확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극적인 맛보다는 그냥 배고파서 먹는 밥을 선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떡볶이, 마라탕, 라면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근데 확실히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니면은 너무너무 배고파서 진짜 확 먹고 싶다 할 때 그런 음식이 보통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배가 조금 어느 정도 계속 든든하게 차 있는 상태면은 그런 음식을 생각하는 비중이 확 줄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고 시작하는 것이 하루의 점심과 저녁의 식사 양과 식사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하루만 해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한 1, 2주, 3주, 한 달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몸에 그런 버릇을 들여보시면은 아마 효과를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재밌는 게 아침을 안 먹고 회사에 출근하면은 항상 그렇게 지속해오던 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은 막 떡볶이 땡기고 자극적인 땡기고 햄버거 땡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불공평한 게 왜 살이 안 찌는 습관을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데 살이 찌는 습관은 이렇게 쉬울까요? 진짜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라고 하실 거 너무너무 이해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계속 샐러드 드셔야 되고 맛없는 거 드시면서 다이어트 평생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게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 요거 한번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번째로 살 안 찌는 습관은 스트레칭 하는 습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요가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가 스트레칭 하는 게 몸에 좀 배어 있어요. 좀 몸이 찌뿌둥하다라던가 아니면 몸이 좀 굳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 바로 스트레칭을 하는 편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이 스트레칭을 하는 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유산소 활동이 된다거나 지방을 뺀다던가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라인이 살아나고 코어에 힘을 주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쫙 펴시나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꾸깃꾸깃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팔다리를 쫙 펴고 한번 쫙 펴보세요. 그리고 발끝까지 포인을 쫙 해서 완전 늘어뜨리면서 하고 손가락도 완전 늘어뜨리면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시작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붓기 제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괄사하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지만 이런 제대로 된 습관들이 챙겨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 매일매일 365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괄사하고 관리하고 레이저 받을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바디 레이저 받을 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냥 스트레칭 하시길 바랍니다. 이 스트레칭이 돈 안 들고 여러분들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몸 라인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턱보톡스 같은 그런 활동이에요. 저 진짜 스트레칭 너무너무 평소에 막 전파하고 다니거든요. 이게 안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일어나서 이제 롤다운이라고 하죠. 여러분 필라테스 다녀보신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렇게 몸 척추 하나하나 분절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롤다운도 해주고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도 스트레칭 많이 해요. 고관절이라던가 뭐 엉덩이, 척추 그리고 어깨 말린 거 우리 직장인분들, 학생분들 일하고 공부하다 보면 계속 말려있는 허리랑 고관절 오래 앉아있느라고 납작해진 엉덩이 그런 거 근육 다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유튜브에 치면 진짜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해왔고 요가라던가 필라테스라던가 이런 헬스로 많이 제가 해온 루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상을 안 보고 제가 좋아하는 동작으로 하지만 초보자이신 분들께서는 유튜버로 많이 찾아보시면은 저녁에 하는 스트레칭도 있고 직장인 스트레칭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찾아서 해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학생분들이라면 쉬는 시간에 직장인분들이라면 중간중간에 의자에서 하는 스트레칭도 굉장히 많거든요. 의자에서 하는 엉덩이 풀어주는 스트레칭, 고관절 풀어주는 스트레칭, 어깨랑 목이랑 등 다 해주는 스트레칭이 있어요. 그거 꼭 해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종아리 스트레칭 꼭 해주시길 바래요. 종아리는 많이 걷는 사람들이나 스트레칭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종아리야말로 스트레칭으로 모양이 제일 많이 바뀌는 곳이거든요. 종아리에 알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 아니면 종아리에 살이 너무 많아 붓기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무조건 밤낮 가리지 말고 포인했다가 플렉스했다가 포인했다가 플렉스했다가 하는 발 스트레칭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무릎 쫙 핀 상태에서 허벅지랑 종아리랑 뒷면이 쫙 늘어나게끔 플렉스 해주시고 포인을 할 때는 발등이 쫙 뻐근한 느낌이 들 때까지 포인을 해주시는 느낌으로 그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종아리 고민 사라집니다.
이것도 물론 뭐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이것이야말로 돈 안 들이고 가성비 있게 이뻐지는 비결이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돈 쓰기 전에 그냥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결정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거 진짜 많이 추천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런 레이저 기술이라던가 이런 뭐 바디 뭐 이런 마사지 기술이라던가 이런 게 없을 때 리프팅도 없고 아니면 뭐 이런 저런 거 없을 때 미인분들은 어떻게 미인이셨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반짝반짝한 피부광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매끄러운 몸매 라인을 가지고 그러시겠어요? 다 된단 말이죠. 그때 시대에도 다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건 집에서 해도 된다. 그 기술이 없어도 우리는 예쁜 몸을 만들 수 있다. 돈 안 쓰고 돈 안 버려도 이쁜 몸 만들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약간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좀 선호했던 것 같고 그런 꿀팁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살 안 찌는 습관들 5가지를 공개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작은 습관이라서 이런 걸로 내가 어떻게 살이 빠지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살이 빠지려면 이 습관들 플러스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 그리고 식이가 완벽히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3개를 우리가 완벽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대신 이 습관들이라도 완벽히 해서 조금씩 내 몸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고비 맞고 마운자로 맞고 이렇게 살 뺄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 운동이랑 습관들로 꽉꽉 채워서 우리 몸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